네피림 영상 1편에서 동서양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영웅호걸들에 대한 올림포스 12신, 올림포스 12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신, 올림피안과 가까운 신들, 우리나라의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피림 1편에 대한 영상은 화면 오른쪽 위에 카드, 링크 추가해 놓겠습니다. 보시지 않으신 분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인지 실제인지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므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의 영상은 실제로 발견된 네피림, 거인의 사진이나 유물, 흔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거인. 2002년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로부터 시작된다. 미군 부대가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부대의 한 분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은 아프간의 사막 지역인 칸다하르 인근의 외딴 지역이었다고 한다. 칸다하르의 위치는 아프가니스탄의 남동쪽 지역이고 인근에 칸다하르시가 있으며 이곳은 아프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발 1000m나 되는 고산지대인데다가 아래쪽으로는 사막을 끼고 있어서 칸다하르시 바깥쪽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수색 분대는 어딘지 모를 험난한 지역을 지나서 큰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주변에서 부서진 미군 장비와 장비가 부셔진 파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고 들어가자 동굴 안에는 인간의 뼈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아프간 거인과의 전투. 미군은 여기에 식인종이라도 사는 것으로 의심하며 바짝 긴장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른 키의 3배에 이르는 거인이 나타났고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거인이라고 부르게 될 거인이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거인의 크기는 거의 4m, 5m는 될 것처럼 보이고 매우 컸다고 한다. 이 거인은 붉은 수염과 붉은 긴 머리에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거인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미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창과 방패 같은 무기로 대원 한 명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다른 분대원들을 향해 다가왔다. 혼비백산한 병사들은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M4 서브 머신건, 308 스나이퍼 소총, 50BMG 세미 자동 소총을 총동원해서 괴물을 향해 쏟아부었다. 이 공격은 무려 30초도 넘게 계속되었지만 자동화기로 30초라면 어마어마한 총탄을 쏘아부은 것이다. 그때서야 결국 거인이 쓰러졌다. 그들은 본부에 연락해서 엄청나게 큰 인간 형태의 괴물을 만났다고 보고하였고 믿기지 않았지만 본부에서 수송용 C-130 화물 운송 헬기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운송이 쉽지 않았고 거인의 무게는 거의 500kg, 600kg에 가까웠기 때문에 헬기 한 대가 더 왔다고 한다. 당시에 이 거인을 옮기는 데에 참여했던 조종사는 10년은 씻지 않은 듯한 악취가 났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마치 시체 더미가 섞는 것 같은 악취가 나서 겨우겨우 헬기를 띄우는 데에 성공한 미군은 거인을 미국의 비밀 장소로 옮겼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답변은 이것이 루머이며 음모론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미군 내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는 이 사건이 사기라는 기사도 나갔다. 한편 또 다른 언론의 한 기자는 이 사건의 취재에 나섰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의 이동을 도운 운전사가 현지에서 군복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해 제시된 다른 증거물들도 확실성을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한쪽에서는 사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은폐되었다고 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거인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언급한 네필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2. 1912년 위스콘신주 델라반 호수. 1912년 5월 4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델라반 호수의 이탄에서 필립 형제에 의해 18구의 거인 뼈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뼈는 미지의 종족의 것으로 여겨졌다. 분명 인간의 뼈와 많이 닮았지만
차이점은 그 거대한 크기였다. 안아 윗뼈는 뒤로 기울어져 있고 코나 광대보다 훨씬 높으며 턱뼈는 원숭이의 것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 뼈는 인간의 뼈가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한다. 위스콘신에서 발견된 거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1891년 스미스소니언 협회 연구자가 위스콘신주 메디슨 인근 아즈타란의 고대 도시를 조사하던 중 역시 거인의 뼈를 발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그 6년 후인 1897년 이 근처 메이플 크릭에서 신장 2.7m의 거인이 발견됐다고 한다. 새로운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한편 그 후속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1964년 에콰도르 1964년 병원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신부 카를로스 바카는 현지인이 이상한 뼈를 발견했으니 봐달라고 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큰 뼈였다. 신부님은 발견 장소의 산에서 뼈를 몇 개 수거해와서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두었다고 한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유물 연구가 클라우스 도나가 본국으로 뼈를 가져와 조사하였고 미해결 미스터리라고 제목을 붙인 전시회를 열었다. 여러 전문가에게 뼈를 조사받았는데 이 뼈가 인간의 것인 것은 알 수 있었지만 크기로 따지면 키가 7.6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DNA는 채취하지 못했지만 도나는 이 뼈가 적어도 1만 년 이상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참고로 뼈가 발견된 곳은 현지 아야말라어로 거인의 무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4. 1911에서 1929년 네바다 주 러브록 동굴. 네바다 주 남쪽 약 32km 거리에 러브록 동굴이 있다. 선셋구아노 동굴, 호스슈 동굴, 인디언 동굴이라고도 한다. 이 동굴은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한다. 1911년 데이비드 하트와 제임스 퓨라는 두 명의 탄갱부가 이 동굴에 있던 똥화석에 눈독을 들였다. 분화석은 당시 화약의 주요 성분이었기 때문에 채취하여 한미천 잡으려 한 것이었다. 회사를 설립하고 허가를 받아 바로 발굴에 들어갔다. 고대의 것을 찾을 생각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나올 것을 예감한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 인류학과를 설립한 알프레드 클로버에게 연락했다. 고고학 프로젝트 첫 번째가 이듬해 그 후 1924년과 1929년 두 차례 발굴되어 많은 수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표준 키의 인간 미라 69와 수많은 뼈와 무기들이 있었다. 게다가 38cm나 되는 샌들 같은 것, 동굴 벽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 그리고 키 2.53m의 미라도 나왔다. 이것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수천 년 거주한 아메리카 원주민 파이우트족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들에 따르면 붉은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시티이차라고 불리는 거인족이 발굴된 이 동굴에 살았다는 것이다. 5. 1889년 일본에 실존했던 4m 거인의 기록. 1889년 일본에는 4m 거인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1. 이 거인은 일본의 기록 영화에 등장하며 실제로 존재했던 초대형 거인이었다. 2. 이 거인의 존재에 대한 기원은 미국 네바다주에서도 발견되었다. 3. 그러나 이 거인의 신원이나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1889년에는 영화 촬영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인데 CG가 없었던 시기이므로 촬영 후 편집된 흔적이 없다고 한다. 거리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걷는 모습인데 앞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비교된다. 이 영화 기록은 사실이라고 한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을 찍은 것인데 이 거인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한다. 6. 2012년 이집트 거인의 손가락 미이라. 2012년 3월 거인의 손가락 미이라로 보이는 것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38cm나 되는 손가락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10c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길이라고 한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역사학자들은 해당 사진에 대해 추정한 신장은 4m 50cm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진만 있을 뿐 이 손가락이 진품이라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촬영자가 손가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애초에 발단은 독일의 타블로이드지 빌드의 그레고르 슈페리가 1988년에 찍은 사진으로 수록되었다. 그레고리 스포에리는 무덤 도굴단의 한 사람 이름도 모른다. 남자에게 $300를 주고 특별히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손가락이 인간의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자는 슈페리에게 1960년대에 입수했다는 X선 사진을 보여줬다.
슈페리는 2009년에 이집트로 돌아가 그 남자의 행적을 잡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지금은 거대한 손가락의 행방도 모른다고 한다. 7. 거대한 사람이 그려진 벽화.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집트의 레크미르 고분 벽화에는 유독 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이 많다. 커다란 크기의 돌을 옮기는 사람, 기린과 키가 비슷한 사람, 배를 미는 거대한 사람 등 평범한 일반인과는 체격이 월등히 달라 보이는 거인들이 그려져 있다. 이에 학자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크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게 그린 것일 확률이 높다며 거인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벽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등의 중노동을 했다는 것이 미스터리한 점이다. 또한 거인들의 크기는 대략 4-5m 정도로 일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진이 공개되자 큰 화제를 불러 모았고 이에 학자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이집트의 문명으로 여겨졌던 피라미드는 과거에 이집트에 살았던 거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집트 18왕조 때 테베의 재상인 레크미르의 무덤에 있는 벽화, 그림들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벽화 속에는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사각형의 가공된 돌을 짊어지고 옮기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벽화에서 보이는 돌의 크기와 실제 건축에 사용되었던 돌의 크기는 한눈에 봐도 너무 달라 보였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벽화 속에 그려진 사람의 신장은 약 4-5m로 추정하였다. 또 다른 벽화에서는 크기가 다른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도 있다. 학자들은 작은 크기의 그림은 보통 사람, 큰 크기의 그림은 거인이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기 전에 거인의 문명이 있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이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추후에 이집트인들이 남겨진 피라미드를 왕족의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스핑크스를 제시한다. 미국 보스턴대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와 이집트 학자인 존 웨스트의 연구 결과 스핑크스의 겉표면에는 엄청난 양의 비 또는 눈으로 인한 침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기원전 3000년부터 줄곧 사하라 사막을 유지해왔으며 침식 흔적이 남을 만큼의 비와 눈이 내린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빙하기가 끝난 직후인 기원전 7000년이나 훨씬 이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즉, 스핑크스는 이집트 문명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빙하기는 과학적인 근거이지만 성경적으론 빙하기가 아닌 노아의 홍수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자들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등 이집트의 문명은 거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와는 다른 과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었다고도 한다. 외계인이 스핑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유전자 변이로 사람과 사자와 새의 유전자를 서로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거인의 존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그들은 거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거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이고 거인증은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과다 발육 질환이다. 소아는 이러한 상태를 거인증이라고 부르고 성인에서는 말단비대증이라 부른다. 계급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표현된다고 일부 학자들의 주장. 벽화에 그려진 크기가 다른 사람들도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신분에 따른 크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신분의 경우엔 크게 표현되었으며 신분이 낮은 경우는 작게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벽화에 그려진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려져 있었으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공된 돌들은 높은 신분들이 직접 운반했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벽화에 대한 해석은 현재까지도 분분하고 논란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과연 피라미드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던 거인에 의해 지어진 것일까? 8. 풀리지 않는 의문.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 나일강을 이용했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굴려 이동했다 등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아직 정설로 통하는 것은 명확히 없다. 돌 자체는 석회암으로 가공하기 쉬웠다고는 하지만 그 이동 방법과 건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측만 무성하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 하나의 무게는 대략 2.5톤으로 이것은 1톤 트럭의 2배가 넘는 무게다. 피라미드 건설에는 230만 개가 넘는 돌들이 사용되었으며 크기가 가장 큰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경우
147m까지 돌을 끌어올려야 했다. 과연 모래 언덕을 높게 쌓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9. 거인의 지문. 이집트의 피라미드 연구학자 하르토도스는 나일강과 모래 언덕만으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것이라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과 20년의 건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쿠푸왕 대피라미드는 그 배에 가까운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라미드의 비상식적인 크기와 건설 방법은 단 하나의 가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 바로 거인이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에디터 지역 인근에는 거인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돌을 움켜쥘 때 남은 듯한 이 지문의 크기는 굉장히 거대했다. 지문으로 추정한 손가락의 길이는 대략 35cm이며 손가락의 길이로 예측할 수 있는 신장은 4-5m로 스포에리가 공개한 손가락 유골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해당 돌은 실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회암의 일부였으며 단순하게 돌이 패인 흔적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가락 형태와 미약한 지문이 잔재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료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에디터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특히나 더 많았던 지역이다. 10. 불가능한 피라미드의 정밀도.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밀도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할 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한다. 이 정도의 건축술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명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건설 시기는 이집트 사왕조 시기였다고 전해진다. 피라미드라는 고도의 건축물을 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사다. 이상한 것은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다. 스핑크스 역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11. 스핑크스 미스터리. 그 중에서도 스핑크스를 조사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꼽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 스핑크스에서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핑크스가 습한 기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핑크스가 위치한 고원은 기원전 3000년 이래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잠깐 내리는 비 정도로는 정교한 건물에 침식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기원전 1만 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어쩌면 이집트의 유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의 거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일 수도 있다. 이집트의 고대 거인 문명 이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런저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대 이집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프란시스 챔폴리오는 이에 대해 피라미드 건설 미스터리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일리 있는 해석은 이것의 주인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홍노아의 홍수는 아니었을까? 도 생각해본다. 12. 전 세계에 나 있는 거대한 발자국. 세계에는 화석화된 거대한 발자국 같은 것이 도처에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남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마을 음파르지의 골리아데 발자국. 길이가 1.2m로 완벽하게 인간의 발자국과 같은 모양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발자국은 2억 년에서 30억 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926년에는 오클랜드 트리뷴지가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절벽 위에 1.5m 발자국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 해인 1925년에는 세너제이 인근 존 벤팅의 농장에서 2.5m 발자국이 발견됐다. 하지만 큰 크기의 발자국과 관련하여 표준 사이즈의 발자국이 더 매력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976년 인류학자 메리 리키가 탄자니아에서 보통 크기의 화석화된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건 완전 인간의 것이지만 그 연대는 360만 년 전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생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과학 시간의 주류보다 수백만 년 전이다. 이 발자국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알려진 것이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만약 진짜라면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여겼던 거인족과 인류가 공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